7개의 염증 질환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5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나왔어요. 고생했어. 아유, 이 사람 이거 얼굴이 아주 피곤해 쩔었어. 다크서클이죠, 다크서클. 저 정도면 입원하셔야겠는데요? 피로와 뱃살을 달고 살던 윤경 씨. 힘들만 하겠어. 응? 아니 근데 진짜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살도 많이 찌셨고. 피곤하면 아우. 살이 쪄요. 당시 뱃살 때문에 60kg 가까이 늘어난 체중. 몇 킬로나 찌신 건데요? 지금보다 한 15kg, 13kg 그 정도 쪘으니까요. 건강했던 시절보다 무려 15kg이 증가해 스트레스였다는데요.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맥주도 한두 잔씩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체중이 많이 늘었었어요. 일하셨어요? 제가 수학을 담당했거든요. 아유, 우리는 저런 거 아주 예. 아우 지겨워. 아우 싫어. 그러면 요거를 구하는 거지? 할 수 있겠어? 면역이 안 예. 좋으니까 균형이 깨져서. 면역력이 많이 저하돼 있었어요. 구하면 되거든. 찢어가지고. 그래서 결과값을 얘들아 잠깐만. 항상 제 가방에는 항히스타민제와 소화제가 간지러워서. 수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심했던 알레르기.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고생했던 것이 알레르기 B형. 제가 수업 중에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할 때는 수업을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왔었죠. 고된 수업을 마친 후 휴식 시간. 윤경 씨에게 알레르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소화불량 증세에 무언가 찾는데요. 윤경 선생님 식사 잘하셨어요? 아니요. 또 체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때만 해도 수지침. 손에 수지침 유행할 때였어요. 제가 수지침 세트로 가지고 다니면서. 오. 아니 너무 자주 체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질 거예요. 늘 소화제를 구비해놨던 윤경 씨. 아유 계속 저 소화제. 아휴, 소화불량 달고 산 지 오래돼서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만성 소화불량. 소화제 두세 병 먹으면 그걸로도 배부를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그걸 먹으면 아무래도 좀 속이 편해지니까. 아이고. 아이고, 토도 하시고. 매일 식사 후에 소화불량과 구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혹시 했는데 윤경쌤이셨구나. 괜찮으세요? 민망해라. 네, 괜찮아요. 그날 저녁. 아 우리가 또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또 봐야 됩니다. 윤경 씨의 식탁은 온통 빨간색뿐인데요. 매운 음식 좋아하셨어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아유. 야. 아우, 칼칼하고 좋네. 응? 그런데 윤경 씨는 뭔가 부족한 듯합니다. 이게 아닌데. 후추까지. 아하. 어머머, 아유, 어머머, 야. 안 돼. 지금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전 저거 못 먹어요. 이거지. 아우, 스트레스 풀려. 매운 향신료를 특히 즐겨 먹었어요. 후추랄지 청양고추랄지 지금 젊은 친구들 단 거에 중독되듯이 저는 매운맛에 중독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끼에 육개장 한 그릇, 뭐 제육볶음, 뭐
아주 반찬이 푸짐해요. 저렇게 먹으면 보통 한 끼에 정상적으로 먹으면 한 600kcal 정도 이렇게 드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잘 차려놓고 드셨으면 한 800에서 1000은 드셨을 것 같아요. 아, 당신 그 저 신혼 때는 자극적인 거 입에도 안 되더니만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입맛이 세죠? 그때는 스트레스가 없었나 보지. 이제는 이렇게 매운 거 못 먹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 날걸. 밥이나 좀 해놓고 하지. 예, 많이 드세요. 그날 밤 자고 있던 윤경 씨를 깨운 건 또다시 찾아온 구토 증상. 구토가 계속 속이 울렁거리시나 보네. 그냥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몸이 많이 망가지셨구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구토를 시작한 지 약 2시간 후 이번엔 구토에 이어 설사입니다. 새벽 내내 화장실을 나오지 못한 채 구토와 설사로 보내는 고통스러운 밤. 문제는 이런 날이 매일 같았다는 건데요. 몸에 있는 수분이 빠지니까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이 같이 빠지고 그 이유는 보통 아까 많이 하셨던 그 구토 그리고 설사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건데요. 이렇게 많이 수분이 빠지면 세포들이 탈수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고 증세가 굉장히 심각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내내 구토와 설사를 한 후 체중을 재보자 무려 2kg 이상 체중이 준 상태. 하루에 이렇게 토하고 설사하고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2kg씩 빠져 있거든요. 이게 순간에 2kg씩 쪽 빠지니까 남들은 뭐 다이어트처럼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당하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죠. 얼굴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엄청 힘들었죠.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염 등 각종 염증 질환을 달고 살았던 윤경 씨. 매운 음식에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 같은 게 혹시 선생님 들어있는 건가요? 글쎄 이제 맵고 기름진 음식의 특정 성분이 염증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매운 맛과 기름이 식도, 위점막, 위장벽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자극을 하거든요. 자극. 그러면 위산 분비가 아무래도 좀 자극이 되고 그러니까 산성 환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네요. 네,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딱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어떤 그 연쇄 반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하다 또. 아우. 그래요? 잇몸이 아파가지고. 잇몸이. 네. 치주염 증상까지 나타났는데요. 아유 그냥 전신이 종합병원이시네. 종합병원이었어요. 맞아요. 이제는 염증이 하다 입안에도 생기신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역류성 식도염이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요, 위산이 계속 역류하면서 구토를 유발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산이 나오니까 입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치아, 잇몸 건강이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단순 염증으로만 여겼던 질환은 윤경 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윤경 씨. 응급실. 어허.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과연 의식을 잃고 응급실까지 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윤 씨,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조윤경 씨, 검사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염증 수치가 너무 높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대상포진이랑 급성 뇌수막염이 같이 온 것 같아요. 바로 입원 치료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청천벽력 같은 대상포진과 뇌수막염. 당시 백혈구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자칫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 대상포진이랑 뇌수막염이 관련이 있습니까? 네, 대상포진과 뇌수막염은요, 둘 다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네. 두 질환은 다른 증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뇌수막염과 같은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른 감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네, 대상포진이 온 다음에 면역 저하 상태에 빠졌고 네,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조윤경 씨 같은 경우는 전신 곳곳에 염증이 이미 많이 퍼져서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질환에 더욱 쉽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